소형 SUV 시장의 지각생인 코나는 지난 6월 월드 프리미어로 국내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SUV의 풀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고요. 경쟁사들도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막내 SUV인 코나를 만나볼 텐데요. 저희 정원준 에디터가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고 차량의 디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승기엔 특별히 디어유님이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어입니다. 저는 아이디어가 통통 튀는 베이킹부터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베이킹까지 다양한 디저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예, 디어유님 채널 링크도 아래에 있는데요.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디어유님 평소에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은 편인가요? 저는 사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작년에 면허도 땄고 부모님의 차도 여러 번 몰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사실 디어유님 같은 젊은 세대들도 이 코나의 주요 구매 고객층이라 코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궁금해서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됐는데요. 코나 오늘 실제로 보니까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사실 화이트나 무채색 계열의 그런 자동차를 더 선호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색깔도 괜찮은 것 같나요? 네, 이 색깔도 마음에 들어요. 예, 그러면 디어유님 모시고 전면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나에서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은 이 주간 주행등인데요. 보통 헤드램프와 함께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나는 주간 주행등과 방향 지시등을 위로 배치하고 헤드램프는 아래로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안개등은 그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디오님이 보기에 이런 전면 디자인은 어떤가요?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역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게 이 눈 부분이 되게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예.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전면 디자인 중에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앞부분이 이 앞부분이요? 네, 이 앞부분 디자인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쪽에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저는 더 뭔가 트렌디하다고 느꼈던 게 아이폰도 무광블랙이 지금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무광블랙으로 처리한 게 더 세련된 것 같아요. 또 아이폰이랑 비교도 네, 사실 이런 램프류의 배치는 시트로행의 C4 kaktus나 지프 체로키 등을 연상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스케이딩 그릴이 현대자동차의 패밀리 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나 후면은 어떤가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게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색상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뭔가 둥글둥글한 게 여성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네. 색상 때문에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제동등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출산의 이미지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후진등이고 이게 방향 지시등인데요. 이것도 아래로 분리한 게 전면과의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쁘다고 하셨던 캐스케이딩 그릴이라고 그런 형상도 이 번호판 쪽에 좀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나 트렁크 실제로 보니까 디오님이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충분한 편인가요? 아니면 부족한 편인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차급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실내의 공간성을 고려한 결과일 텐데요. 하지만 이 2열을 앞으로 폴딩하거나 여기 밑에 정리함을 뺄 수가 있거든요. 이걸 빼고 매트를 낮추면은 조금 더 적재 공간을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게 실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많은 인원이 탔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뭐 장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약간의 짐을 싣는다고 생각했을 땐 충분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측면으로 이동해도 이 램프와 휠을 감싸고 있는 아머가 먼저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뭔가 이 오렌지 색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었으면 약간 촌스러워 보였을 텐데 이런 블랙으로 포인트를 준 게 세련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코나 측면 같은 경우는 이 아머랑 그리고 캐릭터 라인, 여기 펜더웨이 라인이랑 그리고 도어 필러와 지붕까지 조금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서 좋게 보면은 다채롭고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나쁘게 생각하면 좀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나 측면,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옆모습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되게 쨍한 느낌? 그런 톡톡 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윗부분에 블랙 포인트가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을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약간 심플하고 한 가지 색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을 열고 1열 쪽에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드릴게요. 네. SUV가 높아서 시야가 좋긴 하지만 그 대신 시트가 높아서 여자분들이 타고 내릴 때 특히 치마 같은 거 입고 타고 내릴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코나에 탈 때는 어땠나요? SUV라고 했는데도 시트가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타고 내릴 때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불편해요? 네, 딱히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건 여자 고객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네요. 탔는데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외관이랑은 또 다르죠? 네, 외관은 약간 쨍한 톡톡 튀는 느낌이라면 되게 실내 디자인은 심플한 느낌? 그리고 좀 차분한 느낌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차를 구매할 때는 이제 외관 디자인을 먼저 보지만 아무래도 타고 다닐 때는 실제로 이 안에서 더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인테리어 디자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외관 디자인뿐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앉았을 때 편안함이라든지 그런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 코나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안에서도 좀 색다른 약간 외관 디자인이었다면 이 인테리어 디자인은 최근에 현대자동차 디자인을 좀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가장 또 인테리어 디자인할 때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UI, 즉 사용자 조작 환경인데요. 한번 이거 직접 눌러보시고 느낌이 네.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누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네. 이런 공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손이 닿거나 그런 게 불편하거나 조작감이나 그런 건 괜찮나요? 네, 막 엄청 막 부드럽게 샥 눌린다 이건 아닌데 막 딱히 조작 같은 게 어려운 것 같진 않고 손도 이렇게 잘 닿는 것 같아요. 저 이런 메뉴 같은 게 그래도 좀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한번 이거 시동 한번 켜봐 주시겠어요? 네. 브레이크가 있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코나 같은 경우는 또 특징적인 게 이 컴바이너 HUD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속도나 뭐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 등을 보여주는데 봤을 때 어때요? 뭐 눈에 거슬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뭐 이렇게 주행할 때 보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여기 밑에 딱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시는구나.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2열 쪽에도 앉아봤는데요. 지효님 머리 위 공간이나 이 무릎 쪽 공간은 어때요? 소형 SUV라고 해서 되게 좁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뭐 나름 넉넉하게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이 1열을 B필러, 여기 가운데를 B필러라고 하거든요. B필러 쪽에 맞춘 상태인데 저한테는 사실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편하지도 않은 약간 딱 무난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은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게 별로 없죠? 네, 뭐 약간 밋밋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뭐 편의 시설 같은 것도 없고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예. 암레스트가 있어서 이거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음료수라도 같이 갈 수 있겠네요. 음료수. 디오님은 나중에 차를 구매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먼저 안전을 먼저 고려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디자인을 고려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코나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 편인가요? 네, 되게 마음에 들고 하지만 다른 소형 SUV들도 예뻐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뭐 디자인이야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겠지만
소형 SUV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각의 모델들의 디자인 완성도가 좀 상향 평준화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좋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오늘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디어유님 채널도 많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처음이라서 자동차 리뷰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코나의 주행에 관해서는 민철기 에디터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오님과 정원준 에디터 디자인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여성 게스트분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나의 엔진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나에는 1.6L 디젤 엔진과 가솔린 1.6L 터보 엔진 두 가지 엔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오늘 시승 차량에 적용된 가솔린 터보 모델은 177마력과 27kg의 토크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구동은 DCT를 통해 모든 휠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코나도 할 건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코나와 잠시 도로로 나가 보겠습니다. 코나 가솔린 터보가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8.6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코나 소형 SUV지만 상당히 잘 달리네요. 코나 측면에서 보면 이 C필러 부분과 루프라인이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마치 지붕이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체구가 크지 않지만 이 휠 아치 윗부분과 캐릭터 라인으로 다부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 향상과 타고 내리시기 편하도록 이 플로어 패널을 최대한 아래로 낮췄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상급 SUV들보다는 타고 내리기 편한 것 같습니다. 휠은 235에 45에 18인치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그럼 코나의 제동 성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나가 100km에서 정지하는 데까지는 40m가 소요되었습니다. 코나 브레이킹도 무난한 실력을 보여주네요. 코나가 100km에서 정지하는 데까지는 40m가 소요되었습니다. 코나 브레이킹도 무난한 실력을 보여주네요. 그럼 계속 달리면서 코나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도 내리기 시작하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나 외부 디자인은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주행할 때에도 운전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벨트 라인이 낮게 설정이 되었고, 내비게이션 스크린까지 플로팅 타입으로 밖으로 빼면서 대시보드를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 보이는 시야가 시원합니다. 차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후드 끝도 잘 보이기 때문에 코나 운전하기 쉬운 첫 차로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시트는 차량의 컨셉과 맞게 무난한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승 차량에는 전동식 럼버 서포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착자감 또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단단한 스타일입니다. 중앙에 계기판 시인성도 좋고, 위쪽에 위치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주행 중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컴바이너 타입이다 보니까 정보를 띄워주는 창이 간혹 눈에 거슬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은 소형 SUV에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두툼하기도 하고 그립감도 좋습니다. 코너에서 핸들을 돌리면 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인 반응이 마음에 듭니다. 쉐시 개발 단계에서부터 강조되었던 낮은 무게중심도 코나의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어 셀렉터 옆에는 주행 모드 버튼도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스포츠 모드에 두고 달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승 차량에는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정숙성이 뛰어납니다. 가속감은 1600cc이기 때문에 폭발적이기보다는 경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내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출력을 쭉쭉 뽑아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속에서도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네, 주행 모드 변경 시 엔진과 미션의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다이나믹한 주행을 위해 기어도 좀 더 오래 홀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션은 DCT 듀얼 클러치 7단 미션이 사용되고 있는데, DCT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변속 타이밍도 빠르고 연비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는 다소 울컥거림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아무래도 정체 구간에서는 울컥거림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동 모드는 기어 셀렉터를 통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패들 시프터까지 적용이 되었으면 운전에 재미를 더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스펜션도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 단단한 편입니다. 시내에서는 통통 튀는 맛도 있고요. 민첩한 핸들링을 위해 단단하게 세팅된 것 같습니다. 4륜 차량 후륜에는 멀티링크 시스템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매끄러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시승 차량에 적용된 전자식 4륜 시스템은 미끄러운 노면 조건 뿐만 아니라 급격한 코너링에서도 코나의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코나에도 여러 주행 보조 장치들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선 유지 기능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운전자 부주의로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 이렇게 코나가 안전하게 차선으로 차량을 복귀시켜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작동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으면 코나 직진성은 좋은데 외부 소음이 특히 하부로 전달됩니다. 향후 하부 소음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나 가솔린 1.6 터보 연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 시내 약 30km 구간에서 측정을 해보았을 때는 10km 정도가 나왔고, 고속도로에서 90에서 100km로 항속 주행을 했을 때에는 19km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디젤 엔진이 연비가 더 좋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운행이 많지 않은 분들께는 정숙한 가솔린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현대 소형 SUV인 코나를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8월 기아 스토닉도 출시되면서 소형 SUV 시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습니다. 이 치열한 시장 속에서 코나가 어떠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도 부탁드리고 더 다양한 기사와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자동차 쪽 리뷰를 참여하신 건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어떠세요? 사실 제가 되게 떨렸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컨텐츠이고 리뷰니까 좀 이제 말도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좀 떨렸는데 그래도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떨지 않고 재밌게 잘 해줬어요. 아니 그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초대를 하면 나오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또 불러주세요. 아니 이러고 이제 전화 안 받고 아니에요. 카톡만 일십하고. 그럴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이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디젤 엔진이 용비가